저 사실 이 뉴스 듣고 너무 화가 많이 났었는데요. 미성년자를 협박해서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기까지 했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게 사실은 지난주 혹은 그 전주 정도에 엄청나게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더 악랄한 수법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표적으로 삼아서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다. 일명 L이라고 하더라고요. L은 가명이고요. 가명입니까? 예. 네. 이제 추적단이 붙여진 일종의 가명이고. 네. 예. 실제 실명이나 뭐 예명 뭐 다른 것도 전혀 모릅니다. 경찰도 지금 신원 파악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그때 N번방 사건을 추적하고 세상에 알렸던 게 불꽃 추적단인가 그랬었잖아요. 예. 요 이름을 도용해서 이 사람들이 활동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게 좀 악랄하고 한다고 하는 게 일반 오픈된 형태에서 뭐 일종의 SNS로 접근을 해서요. 네. 당신의 어떤 신상이 당신의 사진이 다른 데서 판매되고 있다. 그렇죠. 근데 그거 사실 실제로 보면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보통의 뭐 그런 사진인데 겁을 주는 거죠. 사실 내가 놀라게 만들고요. 뭐 불꽃의 누군데 나 좀 도와달라. 당신이 이런 악랄한 범죄자를 잡는데 같이 동참해달라라고 해서 텔레그램 방으로 유도를 한 다음에 네. 거기서 이제 또 다른 누군가랑 이제 일종의 함정 수사를 같이 하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인 거죠. 아무나. 같은. 그러니까 착한 사람인 것처럼 구원자인 것처럼 나타나가지고 마음을 놓게 만들고 사실은 더 악랄하게 이 사람에게 불법적인 행동을 한 그런 거군요. 공권력이 아니라 사실 한국 사회에서 공권력은 신뢰를 잃었죠. 네. 검찰이나 경찰이. 네. 그래서 그 신뢰를 불꽃이라든가 하는 민간 추적단의 불꽃을 이용해서 네. 그들은 신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라고 해서 그들을 사칭해서 네. 이 범죄를 했던 저는 사실 이 L과 뭐 M 이런 사람들의 이 범죄는 본질적으로 사실 조주빈 일당이 했던 건 과도기고 실제적으로 지금 얘들이 하고 있는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네. 슈퍼프레데터, 즉 말하자면 링범죄의 전형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조주빈은 경제적 이득 네. 목적을 하는데 얘네들은 경제적 이득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착취 본질적인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얘네들이 더 기존의 범죄 전형과 더 악랄하고 나쁘군요. 그렇죠. 봉고 엄마님께서 냉철한 시각으로 정의를 세우는 배상훈 교수님의 베프의 초코너 매우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아유 감사드리고요. 자,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충격을 줬던 게 벌써 2019년입니다. 3년이나 이제 지났는데요. 당시 박사방 만들었던 조주빈 그리고 N번방의 문형욱 징역 42년과 각각 3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 제2의 N번방 사건이라는 사실은 중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네요. 이런 지금 L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이 터진 거 보면. 이 범죄자들은 이 조주빈과 같은 시기에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걸린 건가요? 그러니까 이 문영욱, 조주빈 같은 애들은 조금 청소년 상위, 나이가 18, 좀 19, 있는? 그들 중심으로 이제 피해자를 만들어냈고 네. 그걸 지켜보다가 지금 L은 그거보다 나이가 어린 청소년 그러니까 초중학생까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12, 3세. 그렇게 어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이 사람들은 이제 블루오션을 찾은 거죠. 그 블루오션이에요? 알고문이나. 뭐 얘네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조주빈과 같은 애들이 저렇게 접근을 하니까 네. 경찰의 수사진들의 추적이 좀 심해져 갖고 자신들은 그것이 아닌 쪽으로 일종의 선회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부터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 사람들이 조력자인 척해서 접근을 해서 우선 마음을 좀 놓게 한 다음에 그렇죠. 이런 영상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정말 사람의 선의를 이용한 범죄가 제일 나쁘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기죄가 나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불법 영상이 만들어져요? 조력자인 척 접근했다까지는 좋아요. 그 사람들이 마음을 놓게 했을 테니까. 근데 그것하고 불법 영상 만드는 것하고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부터 불법 영상을 찍으라고 하면 안 찍죠. 네. 뭐 당연히 그건 뭐 불가능한 거고. 네. 처음부터 그 텔레그램의 그 대화창을 닫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이 별거 아닌 영상을 계속 제공하면서 서서히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네. 처음에는 내가 요걸 공개할 거야 막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가 그때는 협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약간의 공격성인 언어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한 3시간, 4시간, 한 몇 시간 동안 계속 유지시킵니다. 네. 그러면은 일종의 터널링 효과가 때문에 빠져들게 되죠. 벗어나려고 하면 다시 들어오게 하고 이 반복되면서 네. 그때쯤 되면은 이제 몸의 일부를 찍어내라. 그러면 그 일부를 찍어냈지만 사실은 성착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건데 수위가 좀 높아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빠져들게 되는 어허. 이 수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협박을 또 엄청나게 장시간 그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하게끔 만들고 이전에 이제 마음을 놓고 주었던 정보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압박한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50개가 넘는 사진과 영상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 처음에는 수위가 낮은. 점점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도 그게 어느 선까지 넘어가는지를 모르는 건데 얘네들은 아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실질적인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애들이 이 피해자들이 어리니까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어리니까 11살, 그러니까 10살. 그 어린애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이제 놀래고 겁이 나가지고 특히 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군요. 보이스톡 같은 거로. 텔레그램 보이스톡이 되지 않습니까? 네. 부모님이 계신데도 전화를 계속 걸어요. 보이스톡을 해갖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부모님이 아시는 게 무섭다는 거를 얘네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계속 고립시키는 거죠. 네. 이 기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하하 참네요. 1분에 80개 메시지를 보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른들한테 보내도 정말 끔찍할 텐데요. 어른들한테 보내면 안 받죠. 끊어버리죠. 네. 이걸. 근데 이 아이들은 항상 이걸 듣고 있는 우리의 어린 아이들은 이게 익숙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눈을 못 떼는 거예요. 눈을 떼면 자기가 뭘 잘못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죄책감을 들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너무 나쁜 놈들이네요, 진짜. 그렇죠. 너무 악랄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가지는 심리적인 압박과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거 완전 트라우마로 작용할 텐데요. 그래서 범인들이 저는 10대 중반이라고 봅니다. 이 L이라는 가해자들이 네. 왜냐면 아이들의 심리를 정확히 알면서 미성년자들 거리 봅니다. 얘네들이 쓰는 걸 봤을 때는 네네. 성인은 아닙니다. 그럼 더더군다나 끔찍하네요. 지금 그렇죠. 같은 또래 애들이 같은 또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나쁘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이런 애들을 이제 슈퍼 프레데터라고 합니다. 슈퍼 프레데터, 초포식자라고 하죠. 프레데터. 예, 성년은 아닌데 미성년에서 성년 사이로 넘어가지만은 두 가지의 심리적 상태를 공유하고 있지만 공격성은 훨씬 높고 그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미국의 범죄학계에서도 이 슈퍼프레데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네네. 경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주빈이나 문영욱이 잡힌 것은 그거를 현실적으로 환전하려고 오프라인 환전하려고 해서 잡힌 거거든요. 그런 영상을 팔아서 돈을 버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것들이 계좌가 드러나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그걸 파는 게 아니라 그걸로 화폐에 간접적인 화폐로 쓰기 때문에 간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는 방식으로 영악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어머나. 근데 너무 악랄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게다가 이 영상물 수위가 뭐 박스방보다 훨씬 높다면서요? 훨씬 높죠. 이건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건 말씀드리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예를 들면 어떤 식의 영상? 예를 들면 뭐 몸에다가 네. 그 L자를 새기게 한다든가 애들한테? 예. 그러니까 스스로 그 하는 행위 자체를 하면서 수치심을 느끼고 그 수치심 때문에 더더욱 일종의 노예화가 되는 방식을 쓰는 거죠. 그럼 이거를 엠번방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너 보려면은 얼마 내고 봐 이런 식으로 유통했지만 이 L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유통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체를 하나의 화폐 단위로 쓰는 거죠. 그 자체를 화폐 단위로 쓴다고? 내가 요거를 그게 무슨 쓸 테니까 줄 테니까 너희가 가진 어떤 걸 다 그러니까 교환한다는 거예요? 예, 교환 가치로 쓰는 겁니다. 내가 이 영상을 줄 테니 넌 딴 걸 내놔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쓰는 실제 뭐 돈, 현금 이런 게 계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현금화가 간접적으로는 되겠죠. 생각해 보시면. 너무 끔찍한데 네. 엠번방에서 훨씬 더 악랄한 방법으로 진화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방식으로 조주빈과 문영욱이 그걸 중심으로 했다고 하면 얘네들은 그것이 아닌 성착취 자체가 목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더 진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돈을 이제 끌어모으는 형태죠.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얘네들이 달고 다니는 애들이 한 번에 5천 명씩이라고 합니다. 5천 명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리나라의 그 이 법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게 소지죄, 시청죄도 처벌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게 물론 법에는 있지만은 얘네들이 한번 방을 개선하게 하면 순식간에 5천 명이 달려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방을 오픈하면 5천 명 정도가 그 방에 딱 들어와서 보는 거예요? 보다가 좀 낌새가 있으면 바로 다 폭파시키고. 조주빈과 문영욱은 단계를 설정해서 위 단계를 올려가서 그래서 함정 수사가 가능했죠. 왜냐하면 어떻게든 상위 단계 올라가면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 그때 잡으면 되니까. 그때 경제적으로 되니까. 얘네들은 그게 아니라 한 번 한 다음에 폭파시키고, 그러니까 단계가 올라가거나 다른 방식의 진화를 하지 않으니까 아마 좀 곤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베프의 쪽 함께하고 계신데요. 임명자님께서 말한 것처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베프의 촉을 하면서 내가 느끼는 건데 진짜 사람들이 나쁜 쪽으로 그렇게 머리가 잘 들어갈까요? 그리고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잔인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실제로는 20대 이상의 성인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은 경제적인 상태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 그걸 가지고 돈 벌 생각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직접 돈을 요구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편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L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그 돈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아이를 괴롭히고 착취하는 걸 다 목적으로 삼는 걸 보면 그럴 수 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20대 중반이 넘어가질 않을 거라고 추정하는 게 그것도 그래요? 세상에. 근데 이 사람들 그러면 어쨌든 뭐 돈은 그렇다고 치고 형사처벌 받을 게 뻔히 않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건 무슨 심리입니까 도대체가? 일종의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일종의 할리퀸 신드롬,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영웅이다 영웅. 일종의 빌런이죠. 그러니까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런 자들한테 5천 명이나 하는 자들한테 추앙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좋다 박수치고 계속 해봐 라고 하니까 현실 우리가 하는 공간에서는 이런 나쁜 놈 처벌받을 게 뻔한데 그것보다 그 두려움보다는 이 안에서의 어떤 추앙됨이 더 높다는 거, 상대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런 걸 추앙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 안 되지만 그걸 처벌하지 않고 있으니까 계속 그런 게 올라가는 거죠. 아니 게다가 지금 이 가해자들이 절대로 잡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공연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방 사람들한테.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경찰이 1월부터 했는데 지금도 못 잡고 있어요. 못 잡아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제가 어느 방송 가서도 이 경찰 욕을 하는 게 시스템 자체가 엉망이다. 분명히 우리가 2000년도에 박사방 문제가 되면서 시스템을 바꿨다고 경찰청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니까 뭐 외국까지 쫓아가서 잡을 수 있다 막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꼴이 어떻습니까? 근데 못 잡아요?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제 그저께 경찰청장이 발표했는데 이제서야 신원 특정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능력이 없어서 못 잡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뭔가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너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은 분명히 전문적인 수사팀도 있고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이런 게 별로 경찰들의 고가 승진하는 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겠죠. 거의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승진하고 계급 올라가고 돈 벌고 이렇게 할 때 좀 더 직접적으로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은 열심히 할 텐데 지금 그렇게 안 되니까 그냥 방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번에도 이 피해자들이 그 증거를 찾아서 이렇게 캡처를 해서 피해자들이 해주는 건요 전부 다? 피해자 그리고 민간 추적단들이 해서 그거를 증거를 넘겨줘도 그 수사팀의 배정 자체가 여천과 정도로 가서 거기서 뭔가 이제 비비적거리다가 시간을 놓쳐갖고 결국은 다 도망가 폭파시켜버리고. 아니 경찰이 어제 브리핑에서는 일부 공범 추적에 진척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근데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척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신원을 확인했어야죠. 그렇죠.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진척이 경찰이 있다 이런 아니라 말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였군요. 진척이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거는 말들에도 유감이란 말이 더 있겠습니까? 여기 범죄 조직 같은 게 개입됐을 가능성도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그거를 가지고 일종의 화폐로 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조직원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썼습니다. 그 사건의 증거가 되는 게 결국 대화방밖에 없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아니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기법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떻게 조주빈과 문영욱을 추적해 잡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씀 못 드리는 방식의 것을 추적하면은 일정 시간만 하면은 잡을 수 있어요. 왜 말을 못해요? 말을 해주세요. 아니, 왜? 그래서 기법적인 문제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노출되면 그래요? 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필요한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네. 최소한 서너 달 이상을 꾸준히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투입하지 않았다는 방증인 거예요. 지금 이 결과는. 야, 진짜 이상한데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 어쨌든 어떤 영상은 조회수가 뭐 4만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본 사람들도 처벌받나요? 법상으로는 당연히 소지죄도 시청죄도 처벌을 받죠. 소지죄는 그러겠지만 시청했는지 안 시청했는지를 확인해서 어떻게 처벌하죠? 당연히 그냥 해시값이 있죠. 그 동영상을 봤다는 그 컴퓨터를 가면 있죠. 그러니까 시청한 사람들 특정해서 그 사람의 컴퓨터를 압수수색 해봐야 되는 거예요? 휴대폰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그렇죠. 그거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일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일이 많아지니까 예. 경찰의 일이 그렇죠. 많아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수사를 하지 않으면은 네. 이 사건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잡아들이거나 이걸 시청부터 하지 않으면 수요자들을 없애지 않으면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수요자가 있으니까 사실 이런 게 당연히 계속해서 살아남는 거고. 그 5천 명 돌아다니는 애들, 걔네들을 잡지 않으면은 실제로는 이건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요자들을.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번 수사에서 경찰이 규정을 따지다가 늑장 대응했다.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말이죠? 예를 들면은 사건 배당의 문제죠. 이것이 어느 정도 유포됐는가에 대한 판단을 먼저 일종의 하고 유포 안 됐어? 그럼 여청과. 유포됐어? 그러면 사이버. 근데 이게 얼마나 유포됐는지는 모르죠. 탐지를 해봐야 되죠. 네. 그 탐지를 안 하고 나서 지레 짐작으로 여청과에 해버린. 근데 여청과는 이걸 해낸 데가 아닙니다. 뭐 하는데요, 그러면? 여청과는 말하자면 여성 청소년에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는 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버상의 전문적인 범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문적이지 않은데 이걸 배당해 버리니까 네. 초기에 수사 증거를 찾아야 되는 그 골든 타임을 대부분 다 놓치는 겁니다. 리치님, 잘난 검찰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 하셨는데 진짜 그러네요. 검찰 선생님들 뭐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참. 실제로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지만 대검의 또 디지털 포렌식 팀은 아마 세계적 수준인데 그러니까 수준이 되게 높다고 잘난 척 엄청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준을 네. 실제로 보여주시죠. 그렇죠. 우리들을 위해서 써주셔야죠. 자, 어제 무슨 뭐 국회의원이랑 말장난이네. 저거 하셨다면서요. 네. 그러면은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면서 실력을 한번 보여주시죠. 알겠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같이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예, 다행히도 이제 민간 추적단 분들이 네. 그 피해자분들과 관련된 단체와해서 다행히 피해 회복은 조금은 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피해 회복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거는 정의의 실현이죠. 잡아갖고 그들이 범죄를 못하게 해야지만이 피해 회복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제대로 된 대책 빨리 세워주시고요. 남에게 미루지 마시고 좀 제발 좀 잘난 척하는 만큼 성과를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